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강의를 맡은 에메랄드 디렉터 서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첫 장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본인들의 삶을 변화시킬 최고의 기회를 알아보고자 이 자리에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환영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정말 내가 끝까지 앉아 있었을 때 잘 왔는지 잘 못 왔는지는 그때 가서 결정해 봅시다. 알겠죠?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오늘도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실 때 날이 되게 구질구질하네요. 그렇죠? 오늘 비가 올까? 안 오나? 오늘 내가 올 때 나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무엇을 어떤 그죠? 교통수단을 타고 올지 어떤 옷을 입고 올지 어떠셨어요? 고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는 선택들, 고민들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과거의 선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선택들이요. 왜냐하면 꼭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내 부모가 장동건 고소영이면 지금 내 삶이 좀 팔자가 달라졌을 텐데, 그렇죠? 근데 우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선택에 의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이 또 달라지더란 얘기인 거죠. 물론 좋아서도 선택할 수 있고 좋지 않아서 선택할 수도 있고 원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원치 않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었던 거죠. 그러면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나는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이것 또한 내가 과거의 선택에 의해서 고민거리가 달라지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걱정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 돈, 나이 먹는 거에 대한 것들은 변하지 않는데요. 어때요? 공감하세요? 네, 이 중에서 나 이런 걱정 하나도 없다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계시면 아니 됩니다. 자, 근데 아마 다들 다 이런 걱정거리는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이상적인 인생의 여정표를 보시게 되면 19살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다들 연애를 꿈꾸죠. 그리고 29살 정도 됐을 때에는 직장과 함께 결혼도 하고요. 39살 정도 됐을 때는 아파트 4집장만 정도는 하고 있고 뭐 둘째 정도 나을까요? 그 다음에 49살 정도 됐을 때에는 탄탄한 노후 자금과 함께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는 완벽한 그쵸 인생 플랜입니다. 어때요? 나 이 정도 지금 맞춰서 살고 있다 하시는 분 또 있으세요? 그렇죠. 아마 49살부터 저희는 또 다른 새로운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건데요. 자, 우리가 이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목표라고 한다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기준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꿈,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각자의 비중은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었을 때 저의 여정은 어떤지 한번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 평범해요. 정말 평범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면 네 인생은 펴. 이게 저희 부모님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효녀입니다. 효녀예요. 그 길을 그대로 걷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다 해서 저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가방끈만 길게 해서 그래서 제가 첫 직장을 얻어요. 자, 이게 제가 얻은 첫 직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월급쟁이 연구원 생활을 해요. 저는 세포 전문 연구원입니다. 자, 이런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이런 생활이 너무 돈 버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을 하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꿈꾸죠. 저는 멋진 왕자님을 원한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잘생기고 조금 능력 있고 성격 좋고 이 정도. 이 정도의 소박한 꿈을 가지고 한 남자를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요.
자, 결혼을 해서 제 길은 이제부터 저도 유모차 끌고 문화센터 다니면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벌이의 인생은 결코 저를 제가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아마 많이도 공감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거기에 보면 주부 생활 몇 년 했대요? 그렇죠. 1년 했습니다. 1년 딱 하고 나니까 저를 어떻게 돼요? 생활 전선으로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의 두 번째 선택은 뭐였냐면 다시 제2의 직장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복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육아와 돈을 버는 것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느냐 했었을 때 제가 선택한 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의 길을 갑니다. 자영업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영업을 하면은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나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래서 육아도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시간도 내 맘대로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시간을 들여서 수업을 하면 돈이 막 벌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월화수목금금금 일을 하면서 육아는 뒷전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덧 한 10년의 세월들이 흘러가면서 돈은 많이 벌고 있지만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선택을 통해서 제 다음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제 삶은 굉장히 피폐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프면 큰일 납니다. 저희 생계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나의 삶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지? 라는 고민에 쌓이면서 이건 아마 저만 겪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요즘에 우리는 바쁜 일상, 생존 경쟁하고 있죠? 불안정한 노후와 함께 고령화가 있고요. 노후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그렇죠? 부모님 문제, 건강 문제. 자, 다들 다 갖고 있는 고민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고민거리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데 대안이 없었어요. 대안이.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예전에는 저는 월 1,000 순수익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여자 혼자 월 1,000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그랬으면 저축 어때요? 굉장히 많이 해갖고 뭔가 투자도 하고 막 이런 거 노후 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저의 씀씀이와 함께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게다가 가구의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어느 순간에 저도요. 가계 대출에 의지하고 있는 이런 삶들을 저도 살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누가 교육청에서 학원문을 닫으라는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경영상의 어려움들을 저만 겪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게다가요. 자,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소상공인의 폐업들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자영업자의 현실만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딱 연령대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것 같아. 그죠? 다 어리시죠? 그죠? 다 젊어요. 자, 그런데 보게 되면 초, 중, 고, 대. 자, 어디가 돈 제일 많이 들 것 같으세요? 어느 시기 때가 돈이 많이 들까요? 초등학교. 네. 네, 중고등학교. 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저희 큰아이를 보내고 딱 대학을 보내고 나니까 대학교 때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리고요. 책값이 어때요? 고등학교 책값보다 대학교 책값이 어때요? 5배 이상 비쌉니다. 아직 대학교 자녀가 없으셨죠? 네, 지금부터 모아두세요. 책값. 자, 등록금도요. 어때요? 공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비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들고 있는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대학생이 된 우리 아이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학교 딱 들어갔더니요. 엄마, 자격증을 따야 돼. 이 학원을 가야 돼. 스펙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스펙에 이 노란색 보이세요? 뭐가 있어요? 사회봉사. 저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 봉사활동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회봉사 가고 그 다음 위에 뭐 있어요? 네, 자, 지금 자신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성형수술비 따로 모아두셔야 됩니다. 보험에 두셔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외모에 대한 부분이 아이들의 취업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게 요즘 세대입니다.
이거 다 준비되셨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런 대학생들이 그러면 얼마나 그렇죠?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좋을 텐데 대학생들의 대부분이요. 흑턴. 금턴도 아니고 흑턴이랍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요. 어때요? 그렇죠. 허드렛 일을 하게 되면 흑턴이래요. 그렇죠? 인맥 같은 거 없으면요. 흑턴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조선이라는 말이 있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은 결혼, 꿈, 희망, 내 집 마련, 연애, 출산,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사는 삶이 뭐예요? M4 세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예요? 아이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결혼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거.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요즘 시대의 패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취업도 힘들어요. 취업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취업들을 겨우 했어도 어때요? 실업률도 높아집니다. 대체 우리 아이들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집마다 어때요? 독립하는 아이들보다 캥거루족처럼 부모하고 함께 사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죠. 자, 제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현실적인 동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하나 더 뒤로 갈게요. 아이고. It's you. 사축동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유행하는 동화 시리즈입니다. 네, 영화 신데렐라의 한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 동화 같은 완벽한 행복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죠. 직장인의 비애를 담은 사축동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축동화, 일종의 좀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축은요, 회사와 가축의 끝글자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회사에 길들여진 가축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직장인의 비애를 패러디한 사축동화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먼저 인어공주 얘기입니다. 마녀님, 저 정직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로 이직해와. 대신 너의 목소리를 받아가마. 인어공주는 정사원이 되었지만 월급이 내려가고 야근 수당은 나오지 않았고 휴일도 사라졌습니다. 목소리를 잃어 노동청에 신고하지도 못하게 된 인어공주는 사회의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금도끼 패러디인데요. 네가 떨어뜨린 건 연봉 1억 힘든 일인가? 아니면 연봉 3천 편한 일인가? 연봉 3천만 원의 편한 일입니다. 라고 했더니 너에게 두 가지 일을 모두 다 주도록 하지. 두 일을 합치면 연봉 3천만 원의 힘든 일이 된단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작 동화를 비틀어 현실을 고발한 사축동화. 일본에서 유행하다 국내에 번역돼 확산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에게 동화 같은 해피엔딩은 먼 나라 얘기 같죠. 자, 우리 아이들이 사축동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니어도요, 내 남편이요, 사축동화의 주인공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 다시 한번 현실을 한번 일깨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의 고민은 또 뭐 있습니까? 고령화가 있죠. 자, 한국에서의 고령화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이제 볼게요.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70세 이상 인구는 632만 명으로 20대 620만 명보다 12만 명가량 많았습니다. 70세 이상 인구가 20대보다 많아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보면 이렇게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내년이면 20%를 넘어서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주현 기자입니다. 네, 그렇죠. 고령화 사회가 된답니다. 자, 고령화 사회가 되어져 있으면 남일 아닙니다. 조만간 우리에게도 닥쳐올 일이겠죠. 그럼 이렇게 고령화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그분들이 믿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자, 이 중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퇴직연금, 국민연금이 그냥 기본이래요. 기본 준비되셨어요? 이 중에 두 개 중에서 하나밖에 안 돼 있으시면 기본도 안 되신 거예요. 나 조금 여유롭게 산다 그러면 저 네 가지 연금 정도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어때요? 준비 좀 되셨어요? 안 되셨으면 저희는 이렇게 삽니다.
자, 결국에는 은퇴하고서도요, 연금을 받을 때까지는요, 뭐냐면 8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년의 공백 시간 동안에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2, 제3에 저희는 어때요? 이력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의 절반이 연금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럼 국민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 넉넉하게 주나요? 봤더니요. 지금 국민연금이 2057년이면 고가야 된대요. 자, 지금부터 빨리 계산해 보세요. 나 2057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뒤인가요? 몇 년 뒤예요? 33년 뒤에. 자, 33년 뒤에 나의 나이는 그랬더니요. 자, 우리는 그나마 괜찮아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어차피 90년생부터는 연금 고갈인데 올려봐야. 90년생 아이들은요. 자, 2057년 됐을 때에는요. 연금 못 받습니다. 근데 90년생의 자녀분을 함께 있는 분. 내 아이는 90년생이다. 같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랬었을 때 국민연금은요. 의무 가입 조건이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무조건입니다. 그럼 우린 다 국민연금 대상자예요. 근데 나는 더 수입이 없으니까 나는 국민연금 안 내고 싶어. 그럼 해지하면 되죠. 해지 조건 좀 볼게요. 해지 조건은요. 가입한 지 10년째 되지 않았는데 60세가 되면 해지되고요. 자,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지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해지하고 싶으시면. 그랬을 때 사망하면 해지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은요. 나라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루카스야, 너 보니까 너는 내가 봤을 때 노후 대비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수입이 얼마를 좀 떼가지고 네 노후를 대비를 해. 이거 좀 들어라. 그럼 제가 대답을 하죠. 아니, 괜찮아. 노후 걱정 없는데 충분해. 내가 알아서 할게. 넌 못한다니까. 넌 못한다고. 들으려면 좀 들어. 아니, 괜찮다고. 아니, 네가 뭔데? 아니, 괜찮다니까. 가라고. 하라고. 아니, 가라고. 하라고. 너 재산 압류. 이게 국민연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제도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어떠세요?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본다고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연금을 받는 시점에 됐을 때 연금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재산을 압류한대요. 우울하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까요?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 때 그럼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한 달 생활비가 되면요. 약 216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60세를 은퇴해서 15년 정도만 먹고 살면 그냥 하늘나라 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불로장생하는 줄 알았어요. 100년, 120년 아마 조만간 더 오래오래 살겠죠. 그랬는데 은퇴 시기는 똑같아서 더 오랫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250만 원을 두 부부가 먹고 산다고 했을 때 1년이면 3천만 원, 40년이면 12억의 현금 자산이 있어야 하는 거죠.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자, 그래서 현재 퇴직 나이와 부모의 나이와 자식의 나이를 했을 때 우리 자식이 부모인 나를 모시고 그 다음에 노부터, 그쵸? 나의 또 부모를 모시는 이런 3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세대가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국이요, 은퇴 연령들의 상대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랬었을 때 이런 가난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의 현실을 일깨워지면서 제가 제3의 선택을 합니다. 그 당시 때 불안한 미래를 통해서 제가 저의 현실을 알면서 제가 선택을 하는데 그때 제 현실이 어땠냐면요. 첫 번째, 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월화수목금금금 일하느라고. 두 번째, 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낮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니까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 저는요. 물가가 올라가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저축해서 모아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아쉬운 소리를 못해서 물건 파는 일 같은 따위는 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저의 상황이었어요. 그랬던 제 상황 안에서 제가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그때 세 번째 선택을 할 때 흐름을 봤더니요. 어디가 돈이 모인다고 했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그렇죠. 제4의 물결을 얘기를 하면서 연결하면서 인적 자원이 모여져 있는 연결되는 곳에 돈의 흐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인적 자원이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곳,
네트워크, 프로슈머 이런 것들 안에서 돈의 흐름이 있고 나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고 성공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벌고 있는 돈에 대한 개념을 깨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버는 돈은 물통 수입이구나. 즉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어떻게 돼요? 돈을 버는구나. 제가 월화수목 금금금 이랬으면요. 물통으로 어때요? 우물에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물통질을 했던 것뿐이에요. 자,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 이 파이프라인, 즉 뭐예요? 시스템 안에서 파이프만 틀면 물이 졸졸졸 나오는 권리소득을 받고 있더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저도 권리소득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권리소득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누가 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하죠. 임대소득. 조그만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인세소득.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돈의 수익 곡선을 딱 보게 되면 노동 수입은 시간이 지나면 확 줄어들지만 이 권리소득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어느 순간 저는 나의 조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파이프라인 수입에 대해서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파이프라인 수입을 어디서 얻을까 하고 딱 봤더니 현금의 흐른 사분면에서 노동 수입으로 벌 수 있는 왼쪽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요? 파이프라인 수입 권리소득을 받는 오른쪽에서 수입을 얻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B, 그렇죠? 즉 사업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었고요. 자, 시스템을 구매할 돈도 없었어요.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빌려서 활용하는 것들은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법이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원 직접 판매 방식. 또 다른 얘기로서는 그렇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두 가지는 투자 리스크가 있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밑에 거는 투자 리스크가 적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문 지식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회원 직접 판매가요. 너무너무 심플하고 간단했어요. 회사가 좋은 제품을 제가 구매해서 먹고 그걸 그냥 소문을 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그냥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먹고 쓰고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저에게 돈이 될 수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그것들을 정보 전달 활동을 통하여서 저에게 소득이 주는 플랫폼 비즈니스였습니다. 정확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명칭을 보면 소비자가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어떻게 돼요? 연결해주는 방식을 통해 소득을 얻는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연결의 대가로 소득을 얻는 거예요. 자, 보통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 그렇죠?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버라고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지금 핸드폰에 다 깔려있는 카카오톡.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회사죠. 자, 그런데 저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세계 최고의 좋은 제품을 영양제를 생산하는 회사와 건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제가 그냥 좋은 정보를 주는 저 혼자 제 스스로 1인 기업이 돼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더란 얘기인 거죠. 이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찾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제가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생산자, 소비자 바로 연결해줬죠. 간단해요. 그냥 내가 먹고 써본 경험을 공유하고 그걸 그냥 반복적으로 소비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어때요? 많이 알리고 이게 제가 했던 일입니다. 자, 이런 회원 직접 판매 회사의 이 동향을 보게 되면 현재 어때요? 대한민국에서 5.2조 원의 매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이때 폴 제인 필러라고 하는 이 전문가가요. 이제는 저희가 웰리스, 웰빙, 건강,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산업에서 백만장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제가 추구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들을 보게 되면 영양제가 1위, 화장품이 2위, 생활용품이 3위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이 시장 최근에 5년 동안의 동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이세요? 자,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업체 수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원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어때요? 후원 수당은 어때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자면 하는 사람은 적어져도 어때요? 계속적인 성장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를 나눠 먹는 게임이라고 했을 때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업체마다 매출 품목을 보게 되면요. 지금 다 보세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1위가 총 30개의 상위 품목을 갖고 비율을 했었을 때 건강기능식품이 24개로 약 8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화장품이 17%, 생활용품이 3%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를 내가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건강하고 지켜야 되는 홍삼 같은 경우는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종합영양제,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 그 다음에 혈행 개선을 위한 오메가 이런 품목들이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소비하고 있는 금액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회사를 올바르게 선택하면 되겠다 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3가지 조건들을 모두 다 따져봤습니다. 회사, 제품, 수익. 회사는 이 3가지예요. 제품은요. 보여지는 것처럼 탁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수익 또한 공정하게 지급되어야 되겠죠. 이런 조건들을 모두 다 갖고 있는 회사를 저는 찾았습니다. 바로 이 회사입니다. 유사나. 유사나는 그리스어로 유, 진정한, 라틴어로 사나, 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세포과학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아까 그 3가지의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자, 유사나라고 하는 회사는 마이로 헨츠 박사라는 이분의 창립자로서 이분의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은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면서 뭐냐면 이 생산되어져 있는 이 뉴트리션, 영양제가 모든 사람의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건강할 수 있도록 내 가족이 먹는 마음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그걸 통하여서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길 바라는 이념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 32년 된 회사입니다. 92년도에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창립이 되어져서 이게 지금 본사예요. 자, 현재는 32년 됐고 25개국에 나와져 있는데 에게 25개국? 이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자, 한국에는 2003년도에 들어와 있죠. 자, 그랬었을 때 그게 애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거든요. 그랬는데 자, 인도 어때요? 14억. 중국 어때요? 14억. 미국 3억. 그래서 유사나가 들어가 있는 25개국의 인구를 전부 다 더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그렇죠. 대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사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 전부 다 유사나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우수성, 탄탄함. 그렇죠? 바로 이 뉴욕증권거래소 나이스에 상장되어진 걸로 알 수가 있는데요. 유사나가 상장되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어떤 회사로 등록되어져 있어요? 헬스케어, 의약품으로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상장되어져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는 9개의 회사들이 어때요?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져 있어요. 삼성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못 들어가 있지만 유사나는 무부채 회사로 꾸준하게 들어가서 성장 곡선을 밟고 있고요. 자, 워런 버핏 하면 많이 알고 있는 투자 전문가죠. 워런 버핏이 100년 동안의 롱런할 회사의 조건들을 얘기했었을 때 어때요? 5개의 회사가 선택되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가 바로 뭐예요? 유사나 헬스사이언스. 앞으로 100년 동안은 회사가 없어질 일
없다는 얘기를 뜻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주식 안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게 바로 유산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회사라는 건요, 백악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공동 연구에 저희가 세포과학 전문 기업으로서 같이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유산화의 연구진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화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제품 하나하나를 먹었었을 때 이걸 갖고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문제가 되어졌을 때를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대한민국 정부의 등록번호 서울제 527호로 등록되어져 있고 이것 또한 만약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특수 판매. 우리가 자동차 딱 했을 때 보험 들 때 어떤 보험 드세요? 종합보험 들죠? 근데 내가 종합보험조차도 들지 못하면 어때요? 책임보험. 책임보험조차도 들지 못하면 무보험으로 다니는 거죠. 그랬었을 때, 네, 그렇죠. 이 분야의 비즈니스도 바로 무보험이 있습니다. 보상 없음, 돌려막기.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벌써 기준이 나오죠. 자,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유산화는 인하우스 제조 시설을 갖고 있어서 유산화, 뉴트리션 제품의 100%가 전부 다 메이드 인 USA를 찍어서 전부 다 각 나라에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약품 제조 시설이기 때문에 GMP가 CGMP를 받고 있죠. 헬스팩에 이렇게 저희 이제 가장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헬스팩이라는 제품을 보게 되면 뒤에 수입원, 제조원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자, 메이드 인 USA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탁월한 원료들이 들어가 있고 함량 또한 넉넉하게 충족하게 최적의 양이 들어가 있죠. 자, 제품의 우수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산화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로 먹는 비타민, 그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독소를 빼고 다이어트 하는, 그죠? 클린 다이어트 하는 빼는 비타민. 그 다음에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생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우리 화장품기 바르는 비타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은요, 우수한 연구진들을 통해서 150명의 연구진들로 생산되어져 있는데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연구개발비를 얼마를 쓴대요? 157억. 전체 매출의 35% 정도를 전부 다 개발하는 데 쓴다. 그러면 제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들고 있는 보통 제약회사에서 쓰고 있는 제품에 쓰고 있는 건요 3%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30% 이상의 제품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거는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우수성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유산화는 특허를 받았어요. 그럼 뭐로 특허 받았습니까? 수면과 관련된 내인성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법 및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수한 특허를 갖고 있어서 유산화의 제품을 먹게 되면 세포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챗 GPT에 물어봤어요. 자, 뭘 물어봤냐면요. 수없이 많이 들고 있는 영양제 중에서 자, 어떤 영양제? 이러면서 여기에 뭐예요?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비교 가이드 책자를 객관적으로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나다 보건성에서 만들어 놓은, 그렇죠? 어떻게 돼요? 객관적으로 제품들을 모두 다 분석한 그런 비교 가이드 책자라는 거. 그래서 이 책자에서 얘 추천하고 있는 제품들을 먹었을 때 탁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능이 좋고 안전한 제품은 뭐야? 라고 얘기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 나와져 있습니까? 자, 이런 제품들을 먹으면 된다라고 쭉 하고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 그랬더니 탁월하다라는 아까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유산화의 제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에서 넘버 1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유산화의 제품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건강기능식품 부분으로 6년 연속 체중 부분에서도 어때요? 4년 연속 우수한 제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국민건강 다양한 곳에서도 최고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 인정받고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보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죠. 특히나 이정우 선수가 믿고 먹는 제품.
당연히 이런 스포츠 선수들은 몸이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천 명의 선수들이 어때요? 믿고 먹고 있는 제품이 바로 유사나의 제품인 거죠. 특히나 또 산후비부의학연구소, 병원을 갖고 있는 제약회사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적의 영양을 공급해서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나의 제품은 약에 준하는 효과와 효능이 있다는 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CPS, PDR 같은 이런 의사들의 처방전 안에 등재가 되어져 있어서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아파서 왔을 때 처방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미국에서 나 이거 처방받아 먹어본 적이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사나는요, 미국의 GMP뿐만이 아니라 호주의 까다롭다고 하는 TGA에서도 따로 별도로 2년에 한 번씩 인정받고 있습니다. 메디스 보이시죠? 즉 약으로서 약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인정받았다는 거고요. 그렇게 우수한 제품인데, 자, 지금 제가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그럼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게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먹는데요? 메이드 인 USA 제품을 먹는데요. 바로 유사나의 제품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먹입니다. 왜 먹일까요? 좋으니까, 최고니까 먹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오신 우리 사장님들은 뭐 하러 오셨어요? 그럼요. 자, 건강도 챙기고 좋은 회사를 통하여서 어때요? 돈 벌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제가 비즈니스에 대한 제안들, 좋은 것들도 얘기해 드릴게요. 단순합니다. 제품 사용해 보시고요. 경험을 공유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난 핸드폰 없다. 손 들어 보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대 사드리려고요. 그쵸. 제가 플렉스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쉽네. 네, 좋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이 비즈니스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시대에도 이 비즈니스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장소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때요? 자격이 탁월해야 되나요? 아니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하더란 얘기죠.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전부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와 함께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면 더 좋죠.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능력이 없어도 함께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또한 저는 상속 때문에 했어요. 저는 아들을 둘 키우는데요. 물려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 때문에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류의 다른 타 회사하고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죠. 그 차별성 첫 번째는요. 미국 회사이다 보니까 주정산 주지급으로 지불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업자로서 직장을 갖고 있는 저는 어때요? 부업자로서 이 비즈니스를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은 다 미국 회사인데 우리나라만 오면 월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유사나는 주급을 주고 있다. 주급을 주다 보니까 남들보다 한 달 더 월급을 받는 것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성 두 번째. 자, 가입되어져 있을 때 가입의 배치를 봤을 때 그냥 무한기피로 이렇게 다른 타회사는 내 밑으로 1단계, 2단계까지 끝. 그게 아니라 유사나는 무한 단계로 전부 다 저 밑에 가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먹고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위로 100% 공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보장이 돼 있어서 내가 탈퇴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 탈퇴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내 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차별성은요. 직급 마케팅. 자, 직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네가 이런 직급이면 얼마를 해야 되고 네가 이런 직급이면 얼마를 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시작했던 모두 다 내가 수입을 늘려나가면 그게 나의 직급의 성장이지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조건 따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이거는 일정 기간 안에 일정한 자격을 받으면 나는 잘 못할 수 있어도 내가 소개한 사람을 잘 성장시켜서 도와주게 되면 회사가 나한테 주는 최대 15%까지 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더 메리트가 있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한 명만 잘 소개해도 평생 15%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이런 보너스 유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한 수당인데요. 그렇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대로 받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타 회사는요, 나중에 했다고 3%밖에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3%입니다. 근데 3%가 6% 가져가려면 어때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올라가려면 다 조건을 갖고 있어요. 조건을 갖고 있으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이 안에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유산화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그렇죠. 공평하게 똑같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먼저 했던 사람이든 그죠? 새로 시작한 사람이든 전부 다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다 35%를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중복 매출 인정. 100% 중복 매출을 전부 다 인정해서, 자, 밑에서 작은 쪽에 있는 점수, 큰 쪽에 있는 점수를 여기에서 정산되어지는데 이것들이 다시 또 한 번 더 인정을 받아서 중복으로 다시 더 대실적으로 또 인정을 받아 수당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약 2배 이상의 수당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자, 추가의 가게를 주어서 어떻게 돼요? 여기 다른 데에서는요, 그냥 밑에 하부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위로 그냥 공유해주는, 받치는 구조라면 유산화는 이렇게 추가의 가게를 계속 줌으로 인하여서 이 추가 가게를 내 밑에 있는 데에다가 달아서 떠받들어주는 이런 보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먼저 해서 능력 좋은 탑 리더가 어때요? 밑에서 이제 시작한 사람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구조인 거죠. 자, 그 외에도 다양한 보너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바뀌어져 있는 유산화의 바뀐 저의 라이프 생활을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요. 그렇죠. 저는 결혼 웨딩드레스 외에는 입어본 적이 없던 다양한 드레스들을 또 이런 무대에서 입고요. 코로나가 됐었을 때도 룰루랄라 학원문을 닫고, 그렇죠, 제주도로 아이들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의 자유로움도 얻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어떻게 돼요? 자, 유산화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희 부모님에게 여행을 보내준 적이 없는 효녀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때요? 유산화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자, 매해마다 여행을 함께 갑니다. 제 돈 들여서 갈까요? 아닙니다. 회사가 보내주는 여행에 저희 부모님을 당당하게 모시고 마음껏 누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있죠. 저는 딸 셋이에요. 그래서 딸 셋의 이런 저희들은요, 자, 이렇게 같이 비즈니스하고 있어서 제가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셋째입니다. 그래서 전 첫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저하고 막내 동생이 먼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은 지금 저와 똑같은 에메랄드 디렉터로 성장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동생은 좀 늦었지만 늦게라도 합류해서 함께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있는데, 여행도 같이 다니고 저렇게 엄마를 모셔가면서, 그쵸, 자매 아닌 자매로서 같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 가족들이 같이 갔던 가족여행이에요. 이거 누가 보내줬어요? 회사가 마침 또 가족여행 갔을 때가 저희 엄마 생신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회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호텔방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를 또 알아서 준비를 해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비즈니스 시작할 때 저희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요, 다단계하는 딸년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만 하지 네 동생들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 막내 동생이 저와 함께하고 지금의 이런 오랜 시간들 속 안에서 삶이 바뀐 걸 통하여서 모든 혜택은 누가 보고 있다? 저희 부모님들이 보고 있다. 지금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고요. 매해 해가 될 때마다 이번에는 언제 시간을 비우면 되겠니? 라고 항상 여쭤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저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유산화 안에서도 저희 유산화 패밀리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여행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재작년에 미국을 함께 여행했던 사진들이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내 다양한 인센티브 여행들을 함께 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같이 누리면서 보내고 있고요.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말레이시아 아시아 컨벤션 갔었을 때 또 이렇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다양한 것들을 공유하고 추억을 나누고 점점 더 끈끈한 가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저는 웃는 사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웃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요, 무서워요. 그런데 유산화를 만나면서 웃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웃는 사진 좋은데 어떠세요? 저만 행복한가요? 다 같이 행복한가요? 다 같이 행복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렇게 행복한 저희들의 사진들을 같이 공유해 봅니다. 자, 이 안에서 성장이 없었다면 마냥 행복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나만 성장했다면 아니겠죠. 또 이 안에서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저희 파트너님들이 함께 하고 있고, 또 이 파트너님들이 올해에도 또 멋진 성장의 결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무던히 함께 뛰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제가 2016년 미국 갔을 때, 그 다음에 22년 미국 갔을 때 성장되어져서 또 함께 갔던 사진들도 또 보여드리고, 또 다양한 컨벤션을 이루면서 즐겁게 추억도 쌓고 비전도 보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 저는 유산화를 몇 년 했냐면요, 10년 했습니다. 올해로 10년째가 돼가요. 그랬었을 때 10년 전에 부업으로 시작했던 유산화, 저의 라이프 생활. 아까 전 강사님 말씀하셨죠? 세포 성형. 자, 그분의 세포 성형이 강력한지 저의 세포 성형이 강력한지. 자, 이때는요, 이때 월천 받은 여자예요? 이 월천 벌던 여자입니다. 자, 이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책밖에 돌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랬던 저에게 유산화는 새로운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정말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스에 가서 작년 그리스에 가서 또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모습 보이시죠? 이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또한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웃는 이 모습. 저는 이렇게 평생 웃어가면서 이 사진들을 추억처럼 계속적으로 소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갈 예정이고, 저만 웃는 게 아니라 함께 웃는 일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 혹시 아세요? 우리 사장님들은 부자로 사는 거, 잘 사는 거 어느 거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부자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 잘 살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건 달라요.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근데 잘 사는 건요, 부자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갖고 우리가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잘 사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자,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가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뭐래요? 어떤 회사가 있다고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잘 사는 삶을 도와주는 회사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저는 10년간 하고 있다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구 좋아할 거예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전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욕심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요, 혹시나 저의 변화를 통하여서 저의 삶의 발전을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정말 해보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목표를 이룬 것 같아요. 저의 꿈은 뭐냐면요, 저는 500명분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부자가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아직은 제가 5,000명을 못 먹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5,000명을 먹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 5년 뒤의 삶 어떠세요? 희망적이시죠? 그렇죠? 네, 기대되죠. 그러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제가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이 회사에서 비전을 잘 못 보겠는데 저 회사는 아직 이거 어떨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거든요.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나는 의지도 약하고 누구에 비해서 공부도 못했고 얼마나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큰가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어떤 선택이 정답이냐 그런 건 없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마치 다른 선택이 없었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기어이 옳게 만드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추려봤더니 20대, 30대에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주저없이 뛰어든 겁니다. 한번 약속해봐. 까짓 거 재밌다. 우리 엄마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안 해본 일 10가지 꼭 해보기. 자, 맞습니다. 어떻게 올 연말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산아, 사실 나 과거에 해봤다. 물론 먼저 시작했던 분들도 있겠죠. 작년에, 재작년에, 그쵸? 딴 것 아니라 그래도 다 시작했을 때 처음이셨잖아요. 그쵸? 그랬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삶,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방법을 차단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대요. 원치 않잖아요. 우리 잘 살아서 어때요? 대대서 우리 자식들까지도 잘 살게 하고 싶고 내 삶을 바꾸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선택이 우리 내일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 어떤 선택하셨어요? 바로 유산화가 답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이 유산화를 통하여서 우리 리더님들의 멋진 삶을 디자인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의 사역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